오랫동안 우리는 건강 제일주의라는 깃발 아래 오직 몸을 바삐 움직이는 것만이 장수의 비결이라고 굳게 믿어왔습니다. 매일 아침 숨이 턱에 차도록 달리고 남들이 좋다는 운동법은 무조건 따라했지요. 하지만 그 땀방울이, 그 노력들이 때로는 예상치 못한 비극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의욕만 앞선 건강 습관이 오히려 몸을 망가뜨리고 젊은 시절에 건강 공식을 그대로 적용했다가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활기차고 후회 없는 노년의 삶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것일까요? 문득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누구보다 열심히 건강을 챙긴다던 지인이 갑작스러운 병으로 쓰러지거나 예상보다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소위 말하는 건강상식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90세, 100세를 거뜬히 넘겨 활기찬 노년을 보내는 분들도 계시지요. 대체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드는 것일까요? 단순히 운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어떤 숨겨진 비결이라도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다소 불편하지만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려 합니다. 75세를 못 넘기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공통 습관이 있었을까? 이 질문은 결코 부정적이거나 비관적인 시선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삶의 중요한 전환점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거나 무심코 지나치는 습관들이 무엇인지 되돌아보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건강을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후회하기엔 너무 늦을 때가 많지요. 미리 알고 대비하는 지혜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선물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을 더 길고 풍요롭게 만들 귀한 지혜를 함께 탐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 생활에 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한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공통 습관 별일 아니겠지 하는 안일한 몸의 경고를 무시하는 습관. 75세를 못 넘기는 사람들에게서 가장 흔히 발견되는 첫 번째 공통 습관은 바로 자신의 몸이 보내는 작은 경고, 신호들을 별일 아니겠지 하며 무시하는 안일함입니다. 나이가 들면 당연히 여기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좀 피곤하네. 이 나이에 관절이 아픈 건 당연하지. 가끔 속이 쓰린 건 어쩔 수 없어. 하지만 이런 작은 신호들은 우리 몸이 보내는 SOS일 수 있습니다. 1. 초기 증상을 간과하는 위험만성 질환은 대부분 초기에는 증상이 미미하거나 모호합니다.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릴 정도로 자각 증상이 거의 없어 병이 상당히 진행된 후에야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벼운 기침, 소화불량, 불규칙한 맥박, 지속적인 피로감, 알 수 없는 체중 변화 등은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병원 가면 병만 얻어온다거나 검사하다가 오히려 스트레스 받는다는 생각으로 병원 방문을 미루는 것이 문제입니다. 2. 정기적인 건강검진의 중요성 간과 매년 혹은 경년으로 받아야 할 건강검진을 귀찮다는 이유로 거르거나 대충 지나치는 습관도 장수를 가로막는 요소입니다. 건강검진은 눈에 보이지 않는 몸속 변화를 미리 감지하고 질병의 씨앗이 커지기 전에 싹을 자를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특히 40대, 50대를 넘어서면서 발병률이 급격히 높아지는 암, 심뇌혈관 질환, 만성대사성 질환 등은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만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미 병이 커져서 손쓰기 어렵게 된 후에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3. 자가 진단의 함정 인터넷 검색이나 주변인의 경험담에만 의존하여 스스로 질병을 진단하고 민간요법이나 검증되지 않은 방법을 시도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의료 전문가는 여러분의 몸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절한 치료 계획을 세워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내 몸은 소중합니다. 작은 불편함이라도 몸이 보내는 메시지에 귀 기울이고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될 수 있는 병이 대부분입니다. 내 몸의 경고를 무시하는 순간
건강 수명은 예측 불가능하게 짧아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공통 습관 외로움이라는 사회적 고립의 함정. 75세를 못 넘기는 사람들에게서 흔히 발견되는 두 번째 공통 습관은 외로움, 즉 사회적 고립입니다. 우리는 인간이며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혼자 사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거나 홀로 조용히 보내는 시간을 선호하는 경향도 있지만 인간은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연결과 소통 속에서 건강한 에너지를 얻고 성장합니다. 1. 고독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 고독은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많은 연구 결과는 사회적 고립이 흡연, 비만만큼이나 건강에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경고합니다. 고독감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의 분비를 증가시켜 만성염증을 유발하고 혈압을 높이며 심장병, 뇌졸중, 치매 등의 발생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심지어 면역체계를 약화시켜 감염병에 취약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외로운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조기 사망률이 높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2. 단절된 관계 속에서 생기는 허무감. 은퇴 후 갑자기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거나 배우자나 친구를 잃는 경험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외부와의 단절을 선택하고 집 안에만 머무는 것은 매우 위험한 습관입니다. 외부와 소통하지 않고 홀로 시간을 보내게 되면 삶의 활력을 잃고 허무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는 우울증으로 이어지기 쉽고 신체 활동마저 줄어들어 전반적인 건강 악화를 초래합니다. 3. 고립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 장수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활발하게 유지합니다. 비록 가족이나 친구가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전화나 메신저 등으로 꾸준히 소통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취미 모임, 동창회, 봉사활동, 경로당, 종교활동 등 다양한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확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자신보다 젊은 세대와 교류하는 것은 사고를 유연하게 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기회를 제공하여 뇌 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대화는 최고의 뇌 운동이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삶의 의미와 활력을 재충전할 수 있습니다. 고독은 피할수록 커지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먼저 문을 열고 세상으로 한 걸음 나서는 용기가 여러분의 건강 수명을 늘릴 것입니다. 세 번째 공통 습관. 고정된 생각과 새로운 것 거부. 뇌를 늙게 하는 고집. 75세를 못 넘기는 사람들의 세 번째 공통 습관은 바로 고정된 생각과 새로운 것을 거부하는 고집입니다. 몸뿐만 아니라 뇌 또한 끊임없이 사용하고 자극해야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하지만 변화를 거부하고 기존의 방식만을 고수하는 것은 뇌를 퇴화시키는 지름길입니다. 1. 뇌의 유연성 저하. 나이가 들면서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고 처리하는 속도가 느려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아예 새로운 것을 배우려 하지 않거나 익숙한 방식만을 고집하는 태도는 뇌의 유연성을 더욱 떨어뜨립니다. 뇌는 변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경험을 할 때 활성화됩니다. 스마트폰, 키오스크, 인터넷 뱅킹 등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의 흐름을 거부하고 나는 모르겠으니 다른 사람이 해주겠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뇌는 점점 게을러지고 퇴화의 길을 걷게 됩니다. 2. 고립과 스트레스 가중. 새로운 기술이나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은 사회적 고립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와의 소통 단절로 이어질 수 있으며 복잡해지는 현대 사회에서 정보 습득과 활용의 어려움은 심리적 압박과 스트레스를 가중시킵니다. 나는 원래 이랬어라는 고집은 스스로를 답답한 틀 안에 가두는 것과 같습니다. 3. 적극적인 뇌 운동의 중요성. 장수하는 노인들은 공통적으로 끊임없이 배우고 탐색하는 것에 즐거움을 느낍니다. 전문의들은 뇌 운동은 사회생활로 생각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뉴스를 읽고 신문을 읽고 메모를 하고 일기를 쓰고 책을 읽고 모임에 나가는 것과 같은 일상적인 활동들이 모두 뇌를 자극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TV나 영화처럼 남이 만들어 놓은 창조물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보다 스스로 생각하고 만들어보는 적극적인 뇌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일기를 쓰거나 무엇인가를 새로 배우는 것은 물론
낯선 이들과 만나는 여행도 좋은 뇌 운동이 됩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배우거나 지역 문화센터 강좌에 참여하는 등 끊임없이 뇌에 새로운 자극을 주세요. 변화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끊임없는 배움의 자세가 여러분의 뇌를 젊고 활기차게 유지시켜 줄 것입니다. 유연한 사고는 몸의 유연성만큼이나 중요하며 이는 결국 건강한 장수로 이어집니다. 네 번째 공통 습관 이 정도면 충분히 하는 아니한 식단 마이너스 탄수화물과 단맛에 의존하는 습관. 75세를 못 넘기는 사람들에게서 보이는 네 번째 공통 습관은 바로 이 정도면 충분해라고 생각하며 영양 불균형을 방치하는 아니한 식단입니다. 특히 탄수화물과 단맛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향이 문제입니다. 흔히 밥심으로 살지 라고 말하며 흰 쌀밥 위주로 식사하고 간식으로 달콤한 떡이나 과자를 즐기는 것이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1. 영양 불균형의 위험. 나이가 들면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치아 문제 등으로 인해 음식 섭취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식사의 즐거움이 줄어들거나 특정 식품군만 섭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한국인의 경우 탄수화물 섭취 비중이 높은 반면 근육 건강에 필수적인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채소와 과일 섭취가 부족하여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등이 결핍되기 쉽습니다. 이러한 영양 불균형은 근감소증, 면역력 저하, 만성염증 등을 유발하여 다양한 질병의 발생 위험을 높입니다. 2. 단맛 중독과 활성산소단 음식, 특히 정제된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은 순간적으로 기분을 좋게 하지만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켜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고 당뇨병 위험을 높입니다. 또한 체내 염증 반응을 촉진하고 세포 노화를 가속화하는 활성산소를 과도하게 생성하여 결국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아니란 생각으로 매일 단맛을 찾다 보면 어느새 건강을 해치는 습관으로 굳어집니다. 3. 현명한 식단 관리의 중요성 장수하는 사람들은 과식을 피하고 소식하며 자연에 가까운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는 공통적인 식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80%만 채운다는 하라하치부 원칙처럼 배부르게 먹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분한 단백질 섭취,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는 대신 달걀, 콩, 두부, 생선, 닭가슴살 등 소고기보다 저렴하고 다양한 단백질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여 근육 감소를 막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채소와 과일의 충분한 섭취.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제철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여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물질을 보충해야 합니다. 통곡물로 대체 흰 쌀밥 대신 현미밥이나 잡곡밥을 선택하여 식이섬유와 복합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을 즐겁게, 그러나 절제 있게, 식사 시간을 즐겁게 생각하되 음식의 양과 종류를 스스로 조절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몸에 좋은 음식도 과하면 독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식단은 우리 몸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하는 아니한 식단은 서서히 우리의 건강을 좀 먹고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식탁을 좀 더 지혜롭고 건강하게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5번째 공통 습관. 예전엔 안 이랬는데 과거에만 갇히는 습관 마이너스 변화를 거부하는 마음. 75세를 못 넘기는 사람들에게서 보이는 마지막 공통 습관은 바로 예전엔 안 이랬는데라고 한탄하며 과거에만 갇혀 변화를 거부하는 마음입니다. 지나간 과거에 대한 향수와 집착은 자연스러운 감정일 수 있지만 이것이 현재와 미래의 삶을 지배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1. 변화 거부로 인한 정신적 정체.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과거에만 머물러 있으려 하는 것은 정신적인 정체와 고립을 초래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려 하지 않고 달라진 환경의 불평만 늘어놓는다면 스트레스와 무기력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과거의 영광이나 후회에 매몰되어 현재의 즐거움과 미래의 가능성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2. 부정적인 생각에 악순환. 옛날이 좋았는데 요즘 세상은 이상해와 같은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뇌 활동을 위축시키고 긍정적인 감정의 생성을 방해하여 우울감과 불안감을 가중시킵니다. 심지어
육체적인 질병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은 몸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에 부정적인 감정의 만성화는 결국 건강 수명을 단축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3. 현재를 즐기고 미래를 계획하는 마음. 장수하는 사람들은 현재에 감사하고 미래를 긍정적으로 계획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이며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울 기회를 찾습니다. 삶의 목적 의식을 가지고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려는 의지가 강합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감사할 일 한 가지를 생각하거나 작은 성취에도 스스로를 칭찬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긍정적인 생각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행복 호르몬을 증가시킵니다. 현재 집중. 지나간 과거는 바꿀 수 없고 오지 않은 미래를 미리 걱정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고 현재의 즐거움을 찾아보세요. 유연한 사고. 젊은 것들은 뭘 알아, 나 때는 안 그랬어와 같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젊은 세대의 의견에도 귀 기울여 보세요. 새로운 관점과 사고방식은 뇌를 자극하고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새로운 도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우는 등 삶의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마세요. 끊임없는 배움과 도전은 삶에 활력을 주고 의미 있는 목적 의식을 심어줍니다. 과거에만 갇히는 습관은 여러분을 세상으로부터 고립시키고 뇌와 마음을 늙게 만듭니다. 현재를 살아가고 미래를 꿈꾸는 유연한 마음이 여러분의 장수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마치며 습관은 미래를 바꾼다. 75세 넘어 100세 시대를 향하여. 오늘 우리는 75세를 못 넘기는 사람들의 공통습관이라는 다소 민감하지만 매우 중요한 주제를 함께 탐색했습니다. 5가지 공통습관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별일 아니겠지 하는 안일한 몸의 경고를 무시하는 습관. 외로움이라는 독사회적 고립의 함정. 고정된 생각과 새로운 것 거부. 뇌를 늙게 하는 고집. 이 정도면 충분히 하는 아니한 식단. 탄수화물과 단맛에 의존하는 습관. 예전엔 안 이랬는데 과거에만 갇히는 습관. 변화를 거부하는 마음. 이 5가지 습관들은 단순한 건강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의 태도와 마음가짐에 깊이 뿌리내린 것들입니다. 이러한 습관들이 축적되어 장기적으로 우리의 건강 수명을 단축시키는 치명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습관은 노력하면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습관들의 총합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모여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본 공통 습관들을 역으로 뒤집어 보면 바로 장수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혜로운 습관이 됩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도 귀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건강의식. 외로움에서 벗어나 세상과 활발히 소통하는 사회적 연결성. 새로운 것을 배우고 변화를 받아들이는 뇌의 유연성. 균형 잡힌 영양 섭취와 절제를 실천하는 현명한 식습관. 과거에 갇히지 않고 현재를 즐기며 미래를 긍정적으로 계획하는 긍정적 마음가짐. 어쩌면 운동이라는 겉으로 보이는 건강활동보다 삶의 근간을 이루는 이러한 내면의 습관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우리의 75세를 넘어 85세, 95세, 나아가 100세까지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가능하게 하는 숨겨진 비결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고 혹시 이 습관들 중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변화의 시작이 여러분의 남은 삶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얻은 지혜를 바탕으로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100세 시대를 맞이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